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떠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은 40대부터 120세까지 사는 인생을 준비한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노후 준비를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사실 50대나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에 꼭 기억해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며 마음에 새기시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걱정과 후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50대 이상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집착은 현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과거를 너무 많이 생각했던 점이라고 합니다. 후회는 소용이 없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대책을 세웁니다.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스스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백미러만 보며 운전할 수 없듯이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대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수를 통해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12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배울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영상을 시청하며 자신과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는 여러분은 이미 멋진 분들입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자기 관리를 통해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며 행복한 노후를 누리길 바랍니다. 노후에도 기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말하길 자신은 죽어도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물 같은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있을 때 저축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돈에 너무 인색하게 굴거나 집착하는 태도는 좋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저축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노후 생활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도 노후 준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을 때 여유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날들에 대한 미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직장, 사회적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한계를 느끼며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커집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자유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누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히 감정을 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일에 훈수를 두거나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는 통제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필요 없는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남을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느라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지나친 개입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522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어떤 부모는 자식이 사업 자금을 요구하며 잘 되면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는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모두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식은 돈만 가져가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며 주소까지 숨기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명절마다 찾아오고 자주 연락하던 자식이었지만 돈을 받은 뒤에는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이러진 않겠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전부 소진하며 돕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완벽히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전부 퍼주기보다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84세의 할머니는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젊었을 때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둘 걸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다면 남은 삶을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 92세의 어르신은 돈이 너무 많아서 사기꾼들에게 노려지는 것보다 사람들과 가끔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등산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도 노후 준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저축하고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소소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남은 삶을 즐기며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 자연 속에서의 휴식,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말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여유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요양원에 가서 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친구를 사귀며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록 재벌만큼의 금액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저축을 시작한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한 85세 할아버지는 자신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건강 부자여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앞에서는 재벌도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때 반드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먼저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뤄뒀던 담배를 끊고 술도 금주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딘가 갈 때 차를 타는 대신 10분 정도 걸어보거나 몸이 괜찮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귀가 후 30분 정도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걷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등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도 걷기를 강조하며 걷기가 뇌를 자극해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새로운 의욕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걷기만으로도 지금껏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행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취미 활동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중 온전히 4시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 없이 일만 하다가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거나 집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취미를 만들어 놓으면 기대감이 가득한 노후 생활이 펼쳐집니다. 수영,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이 많으며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분이나 은퇴 전에 연기를 배우고 은퇴 후 노인 배우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 움직이기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으며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덜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식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나치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하면 점점 귀찮아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다 보면 결국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은 물론 인생에 울림을 주는 강연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가거나 가까운 공원으로부터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간단한 외출만으로도 많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활기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 스스로도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런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 의존은 관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연습은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에 활력을 더하고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자녀나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스스로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인생의 유익한 정보와 팁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행복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